자, 이제 화학식이라는 걸 볼 건데, 화학식은 원소 기호와 수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라고 한다. 특징은 아래 첨자는 있지만 큰 숫자가 없는 거야. 요거 큰 숫자가 의미하는 건 또 나중에 배우거든. 자, 그래서 산소라는 애 화학식은 원소 기호는 O고 화학식은 O2라고 해. 자, 물질인 거야. 산소, 기체, 물질인 거야. 이건 산소 종류야. 얘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산소라고 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O2 형태로 주변에 존재하거든. 주변에 있는 걸 물질. 그렇죠. 우투라는 애는 원소가 아닌 거죠.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 있는 나무도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 산소, 수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래서 화학식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산소는 O라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두 개가 세트로 존재하니까 요런 입자 모형이 있으면 한 개, 두 개 요렇게 적어준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물 원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옆에 하얗게 붙어있는 게 수소거든. 가운데가 산소고. 그래서 수소를 먼저 적고 두 개니까 요 바로 뒤에 이 직전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걸 아래 첨자로 적어줘. 그리고 뒤에 산소를 적어주고 요거는 1은 생략한다. 그래서 수소 두 개에 산소가 결합된 거, 요것을 우리는 물의 화학식 요렇게 얘기해. 자, 원소 주기율표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소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애가 수소가 1번이었잖아. 자, 왼쪽에 주로 오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로 오른쪽에 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서 여기 11번에 보면 NA가 있었고, 자, 여기에 CL이 있었지. 몇 번? 염소 몇 번? 17번에 있었지. 그치. 그래서 주기율표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금속성, 얘는 비금속성, 여기 중간에 준금속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쨌거나 NaCl이라는 화학식을 이렇게 적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져주면 돼. 예외도 있으니까 예외만 따로 특이하게 더 알아두면 되겠죠. 자, 요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요 화학식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가 어떤 물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얘네들을 일일이 다 구조라든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요런 기호로 표시해서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 그런데 요렇게 얘네들을 한 종류의 원자가 쭉 연결되어 있는 고체들이 있어. 고체는 하나의 종류의 원자가 쭉 나열돼서 얘가 몇 개 비율인지를 우리가 따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구성하는 반복된 물질 원소를 그냥 숫자 없이 나타낸다. 자, 구리, 금, 철, 다이아, 얘네 다 뭐야? 고체지? 자, 얘는 액체가 될 수도 있고 수증기라는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얘는 기체잖아. 그치? 여기 고체의 경우는 하나의 원자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숫자를 적지 않고 구성하는 원소 기호만 간단하게 표기한다. 고체는 어디까지가 내가 한 덩어리인지 끝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산소는 O2, 질소도 N2. 자, 요렇게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기체 됐다 많거든?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애들 뭐라고 하냐면 이 원자, 그리고 성질을 갖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분자. 자, 얘가 너무 작아서 성질조차 없는 걸 원소 원자라고 하면, 분자는 얘가 녹는 점, 끓는 점 등의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기본 단위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 게, 자, 수소 기체. 자, 그 다음에 질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플루오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염소도 그래. 자, 대부분의 기체가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있는 게 특징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되어 있잖아.
요거는 자 무슨 소리냐면 누구하고 누가 결합되어 있어? 수소하고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작은 숫자조차 안 보이지? 1이 생략돼서 수소와 염소가 하나씩 결합했다는 얘기야. 요걸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면 우리 원자 번호 배웠잖아. 이 원자 번호의 시작은 뭐냐면 원자 안에 있는 크기, 질량을 뜻하는 거거든. 1번이 가장 작고 숫자가 커질수록 덩치가 크고 무거워져. 그래서 수소가 가장 가볍고, 자, 요 염소는 아까 17번이라고 했잖아. 17번만큼 큰 거야. 그래서 요렇게 입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어. 자,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자, 탄소 6번, 산소 8번. 요 순서대로 되어 있죠, 얘도. 자, 우리가 호흡할 때 몸 밖으로 나오는 기체.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얘가 호흡할 때 식물이 사용해요. 광합성 할 때. 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할 때, 아니, 미안.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사용한다. 그래서 식물이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가 맑아진다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O3. 얘는 세 개가 세트로 있으니까 알아두고. O2와 O3 차이점. 구조는 다르고 원소는 같다.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이름이 한 글자가 달라. 쌍둥이인데. 그러면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심지어 이름 똑같아도 완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요 개수 하나가 엄청난 큰 성격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그리고 NH3라는 게 있어. 자, 질소 1개, 수소 3개. 질소 옆에 수소가 이렇게 있는 삼각뿔 모양의 구조인데 얘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공기 중에는 암모니아 기체로 돌아다니고 물에 되게 잘 녹아서 암모니아 수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물에 잘 녹는 기체야. 암모니아 수, 화장실 냄새, 암모니아 냄새, 화장실 냄새. 꾸리꾸리한 그 냄새, 암모니아. 홍어 알아 몰라? 홍어 먹어봤어? 홍어가 잘 삭힌 건 맛있는데 그 맛있는 거 먹기가 쉽지가 않아. 그 냄새 암모니아 냄새라 그래. 암모니아 냄새. 자, 그 다음에 CH4. 자, 탄소 1개에 수소가 4개다. 요거 메테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정용 연료 재료로 사용돼. 천연가스 재료. 천연가스. 우리 가스불 쓰잖아. 요때 메테인 가스가 나와. 알지? 메테인 가스. 자, 과산화수소는 H2O2. 산소 1개, 산소 2개, 수소 2개. 얘가 세트로 돌아다니는 건데 얘는 우리 살균 소독 역할을 하잖아. 그치? 얘네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상처가 나. 그러면 혈액 내 혈소판이라고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거든? 우리 상처 나면 계속 피가 질질질 나지 않고 딱쟁이가 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효소와 만나서 얘네가 뭘로 쪼개지냐면 물하고 산소 기체로 쪼개져. 그래서 뽀글뽀글 산소가 나가면서 이 과정 사이에 얘네가 소독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로 이게 과산화수소 뿌리죠. 자, 이렇게 원자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원자. 원소를 구성하는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자, 예를 들면 반도체에 사용되는 금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원자가 들어있다. 자, 나무도 있고 우리가 금도 있고 분필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는데 얘네들의 기본 단위는 다 원자야.
생물의 기본 단위가 세포였던 것처럼 다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생명 말고 생물체 말고 물질, 무생물 얘네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전자 터널식 현미경을 통해서 원자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이런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긴 했어요. 그래서 땡글땡글한 작은 입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물질의 구조다. 자,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구조를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꺼졌어. 자, 이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돌턴이 어떻게 얘기했다지? 얘네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공 모양으로 생겼다. 돌턴이 이미 얘기했다고 했지? 확인한 결과도 공 모양으로 땡글땡글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세포 안에도 핵이 있듯이 원자 안에도 땡글한 원자 핵이 있어. 이 원자 핵에는 우리 전기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애들 중에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작은 입자, 여기에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전하, 플러스 띈다 해서 얘를 양성자 이렇게 얘기해. 양성자, 양, 플러스 성격을 갖는 입자다. 자, 그리고 요 옆에 노란색으로 붙어 있는 애는 아니. 얘는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 자, 우리가 흔히 N극하고 S극이 마주보면 얘네끼리 무슨 힘을 갖고 있어? 잡아당기니 밀어내니? 잡아당기고 N극과 N극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서로 플러스 입자야. 근데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 중성자가 요 끌어서 얘네들을 덩어리질 수 있게끔 해준대.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헬륨의 경우는 양성자가 2개야. 헬륨 몇 번이야? 2번. 리튬은 3개야. 자, 근데 중성자는 헬륨은 2개인데 모든 원소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반드시 같진 않아. 근데 헬륨은 2개로 동일하고 특이하게 자, 1번이 누구였지? 수소는 양성자 혼자만 있어. 중성자가 없이. 그냥 일단 구조가 원자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주변을 누가 돌아다니냐면 전자라는 애들이 천방지축으로 막 빙글빙글 돌아다녀. 그래서 특정 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빠르게 운동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원자의 구조야. 산소라는 원소의 구조는 이런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자, 포인트는 원자 핵은 플러스, 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중성자를 생략하고 요렇게 그리거든. 자, 자, 만약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2개야. 그래서 요렇게 그려. 그리고 요렇게 그려.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지. 얘네가 요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전기적인 성질이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가 요런 구조를 띠고 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2개고 마이너스가 2개면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띨까? 중성이야. 원자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중성이야.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개수가 똑같아서. 얘네 질량은 다르지만 얘 전하량은 똑같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얘네가 같이 있으면 중성이 되는 요 양은 똑같아. 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붙잡혀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원자라고 한다.
자, 근데 요 크기를 지금 요렇게 그리긴 했지만 요건 사실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요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야구 경기장. 자, 그리고 여기에 원자 핵의 크기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야구 경기장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야구 경기장에 개미가 하나 지나가.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원자에 비해서 원자 핵의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원자의 내부는 대부분 비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여기를 매우 작은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너무 작은데 이 개미보다 너무 작아서 얘를 비유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어. 너무 작은 존재다. 자, 근데 특이하게 뭐냐면 이 원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이 개미가 대부분을 차지한대. 99.9%를. 엄청 쬐끔하지만 엄청 무거운 존재가 원자 핵이다. 자, 그리고 작고 무거운 원자 핵. 원자 안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 봐봐. 얘가 개미만큼 작은 게 비율이 안 맞잖아. 그치? 현실적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작은 존재다. 무겁고 작고. 오이. 자, 원자의 크기.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며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 원자의 크기는 원자 번호에 비례해서 점점점 커집니다. 자, 원자는 매우 작은데 그 원자가 약 3,500만 개를 한 줄로 늘어나와 거의 1cm가 될 정도다. 자, 가장 쬐끔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쫙 늘어서 1cm를 만들면 1억 개가 있어야 된대. 1억 분의 1만큼 크기가 작은 게 수소의 크기야. 엄청나게 작다라는 거야. 원자 핵은 원자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고 내부 공간은 거의 비어 있다. 자, 원자 핵의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너무 작아 전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자, 이해했죠? 여기 나와 있지. 개미 한 마리.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원자의 전기적 성질. 정우야, 원자 아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못 띈다고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모든 원자는 중성이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아서 중성인 거야. 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원자를 정하기를 어떤 걸 원자라고 정했냐면 중성인 상태에만 우리가 원자라고 정의를 했어. 중성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 그러니까 중성이 아니면 원자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양이온, 음이온,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성이 아닌 애들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 자, 그러니까 중성인 애들만 따로 모아서 원자라고 하니까 원자라고 하면 얘가 모두 다 중성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1이면 전자가 한 개일 거고 중성. 그리고 플러스가 2개가 있으면 전자도 2개 있어서 중성. 만약에 14번이야. 얘 누구라고 했지? 규소지. 전자가 몇 개일까? 14개. 그래서 역시 중성이 된다라는 거야. 자, 고민할 필요 없이 원자, 양성자 수를 보면 전자의 개수를 바로 알 수 있어. 자, 우리 주기율표 뒤에 배울 건데 주기율표 순서 기준은 무엇에 따라 만들어졌냐면 원자 번호에 따라 나눠졌어. 이 원자 번호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의 질량이야. 이 질량은 원자 핵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가 중성이니까 전자와 양성자 수가 같았다고 하니까 전자 수와 같다라는 거야. 만약에 산소야 8번. 그러면 전자가 똑같이
8개가 있다란 소리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러니까 8번 산소다 라고 하면 원자 번호 8번이지 이거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8번째로 무거운 애고 양성자 수가 8이라는 거고 전자 수가 8개라는 거야. 자동으로 딱 나오는 거야. 전하량, 어떤 물체 또는 입자가 띠는 전하의 양. 전하, 전기를 띠는, 전기를 나르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전기를 띠는 이 작은 입자들을 총칭해서 전하라고 해.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플러스가 많이 모여 있으면 플러스 전하,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자, 헬륨은 양성자 수가 2야. 해서 전하량은 플러스 2라고 하고 전자의 개수 지금 2개지. 전자의 총 전하량은 2. 요거 하나당 전하량은 얼마냐면 1이야. 마이너스 1. 얘가 2개가 있어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입자 하나하나를 더해서 전체 전하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원자의 종류와 양성자 수. 원자의 종류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특이하게 어떠냐면 원자핵은 작지만 엄청 무겁다고 했지? 얘가 나가는 일이 없어. 얘는 이동하지 않는다. 얘가 이동하거나 쪼개지는 거 우리가 핵 분열이라고 해. 수소 핵 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폭탄을 만들잖아. 이거는 일반적인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엄청난 큰 에너지야. 그래서 화학적 방법으로 얘네가 쪼개지거나 이동하는 일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고 얘보다 가볍고 작은 누가 이동하냐면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더 이상 중성이 아닌 이온 상태로 변신하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질로 변신하게 되거든. 자, 그래서 나중에 전기 파트에도 나오지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로도 되거든. 자,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의 원인은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네가 중성에서 이온이 되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원자 질량이 나타나는데 이 전자 수는 얘네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양성자 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이동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원자가 나가서 원자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원자핵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도 원자핵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서 종류가 달라지지 않게 된다. 자, 원자 모형, 크기가 매우 작아.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모형을 쓰는 이유는 너무 큰 거를 작게 줄여서 보기 쉽게. 우주 공간은 우주 모형 있잖아. 그리고 미생물도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표현하는 거. 이렇게 크기를 내가 이해하기 쉽게 크게 또는 작게 만드는 걸 모형이라고 하잖아. 얘는 너무 쬐끔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나타난 걸 원자 모형이라고 하고, 원자 핵 가운데 얘는 양성자. 요때 플러스 6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 개라는 거야? 6개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한다. 구슬 안에 양성자 원자핵 정중앙에 있고 전자가 이 주변을 떠다니는 구조로 나타내요. 이런 구조를 우리는 푸딩 모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푸딩 위에 막 토핑 얹으면 위에 이렇게 붙어 있듯이 얘네가 여기서 붙어 있는, 이렇게 묻어 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5분간 쉬었다 할게요.